10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54.1의 오답률을 기록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림 가를 보면 A와 B가 용수철에 같이 묶여 있으므로 얘네 둘이서 받은 이 운동량,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 이동하게 되는 이 운동량의 값은 동일하겠죠? 근데 여기서 속도를 봅시다. 속도를 보면 B는 2v0로 이동하고 있고 A는 v0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방향은 마이너스지만 v0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서 운동량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질량을 m이라고 해보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일단 m이라는 값을 기본으로 두고 시작한다면 이 두 개와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같아야 되므로 A의 질량은 2m이라고 할 수 있고 B의 질량은 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량은 A가 B보다 큽니다. 그래서 밑에 선지에서 틀린 값을 추려내면은 3, 4,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와 B는 똑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똑같이 EV0였지만 마이너스 EV0의 속력을 가지게 되었고 얘도 V0였지만 마이너스 V0였지만 V0의 속력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운동량을 갖고 있었다가 벽한테 충격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똑같은 충격을 받아서 똑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속도로. 둘 다 기존 속도와 똑같은 속도지만 방향은 다른. 그러니까 속력은 같지만 속도가 다른 거죠. 그런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얘네 둘 다 지금 운동량이 같게 처음에 시작을 했으므로 얘네 둘 다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A, B가 이제 벽과의 충돌 시간이 A가 B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A의 시간이 B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A의 시간이 작으므로 이 평균 힘의 크기가 A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A의 힘이 더 큰 거죠. 따라서 그러면은 A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큰 거니까 답이 1번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 15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59.5의 오답률을 기록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A와 B가 실에 묶여서 둘이서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을 보면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 다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밑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10J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가량이 됩니다. 왜냐하면 P에서 Q까지의 이 위치가 위로 높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긴 플러스고 그렇게 되면 이 A와 B가 실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A와 B의 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이 에너지의 값은 30J이 되고 이것은 감소량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선지를 보면 기역은 30J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 되고요. 다시 기역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포인트는 A와 B가 함께 묶여진 이 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것이지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20J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니은을 보면 질량은 A와 B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봅시다. 운동 에너지를 보면 얘네 둘이서 똑같은 속도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고 둘의 속도는 그러니까 A와 B의 속도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10줄로 같다는 것은 속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질량도 같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량은 A와 B가 같다는 것이 맞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70.1의 오답률을 기록한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사람이 제기를 찾는 모습을 나는 제기가 V의 속력으로 수평선 P를 지나 올라가 수평선 Q에 도달한 후 내려와 0.8V의 속력으로 P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기억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Q에서 작용하는 알짜이면 0이다 라고 했는데요.
수평선 Q에 도달한 제기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아래 방향으로,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알짜임은 0이 아닙니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을 봅시다. 니은을 보면 P에서 Q까지 올라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P에서 Q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 제기의 높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Q에서 P까지 내려오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평선 P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죠? 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만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기가 올라갈 때에는 속력이 V죠. 근데 내려올 때는 속력이 0.8V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위치 에너지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게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입니다. 7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첫 번째는 같은 빗면일 때 같은 가속도 A를 가지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균 속도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평균 속도의 B가 같은 시간에 이동거리 B와 같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일단 읽어보셨으면 B가 여기 가만히 들었으니까 B 초기 속도가 0이고 요 시간이 지나서 요 R 시점에서의 B의 속도를 V라고 하면 만약에 A 초기 속도를 VA라고 했을 때 요 R 시점에서의 A의 속도는 B와 속도 변화량이 같아서 VA 플러스 V가 됩니다. 그럼 평균 속도 두 번째 개념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2분의 V라고 하나 그냥 V라고 쓰면은 V 대 이게 지금 B고요. A입니다. V 대 2VA 플러스 V가 1대 2다 라는 식을 풀어주시면은 VA가 2분의 V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구해놓은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봐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을 보면 가속도의 크기는 A랑 B가 다 같죠. 같은 빗면에 있으니까. 그리고 A가 B보다 지금 같은 거리에서 같은 시간 동안 2배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력이 B의 2배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럼 R에서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지금 2분의 3V죠. 지금 VA가 2분의 V라는 것을 구했으니까 그럼 2배가 아니라 2분의 3배가 돼서 답은 2번 이라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6번이고요.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충격량에 관한 문제이긴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개념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거는 이렇게 벽에 충돌한 이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대개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운동하는 동안에는 보존이 되다가 충돌하고 나서 다시 뒤로 갈 때는 보존이 안 된다. 보통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하기 직전까지는 그럼 보존이 되겠죠. 이때의 에너지를 구해보자면,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얘는 mgh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할 때, 지금 중력 가속도 10이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고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하면 계산하면 121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충돌하기 직전에는 높이가 0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 몰빵이 되겠죠. 2분의 1 m v 제곱을 했을 때 121이 나와야 되니까 v는 1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는 똑같죠. 40으로 똑같고요. 지금 2분의 1 mv 제곱 이것만 변화를 했는데, 그래서 49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지금 요 수평면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전, 요 충돌 직후에는 또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었을 텐데, 운동 에너지는 얘가 49가 돼야 하니까 V가 7이겠죠. 7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충격량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질량이 kg인 물체가 11m/s로 지금 충돌을 했고, 벽으로부터 충격량을 받았고, 반대 방향으로 7m/s로 운동을 하게 되었으므로, 충격량은 계산을 해보면 22 플러스 14, 3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열역학 문제이고요. 19번입니다. 이때 알아야 할 개념은 일단 1법칙, 열역학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거는 알아야겠고, 두 번째가 약간 실전 개념이긴 한데, 얘를 바탕으로 표를 저는 이제 덧대어 그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를 이용하면 좀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덧대어 그린다는 게 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지금 열량이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라고 이제 새로운 여기다가 칸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봐주면 A, B는 등압 과정이고 C, D는 등적 과정, 등압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처음에 이제 표를 조금씩 이제 채워 나가는 건데, A에서 B로 갈 때 등압 과정이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얘는 플러스 열량을 받은 것이 되겠고, 그럼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델타 U랑 W를 더했을 때 500이 돼야 하니까 한 1도 플러스 200이 되겠다.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는, 물론 이 문제에서 직접 말은 안 해줬지만 지금 내부 에너지 증가량, 그러니까 변화량이 0인 거 보면은 얘가 이제 등온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B에서 C로 갈 때 지금 열량을 받았죠. 근데 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니까 그만큼 1을 썼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플러스죠. 둘 다 플러스. 그래서 CD를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한번 아래면 보통 마이너스인데요. 일단 등적이라고 했으니까 W는 0일 것이고, 지금 압력이 감소했고, 네, 일단 마이너스고, 그럼 일단 내부 에너지도 마이너스 400 변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A로 할 때도 얘도 지금 말은 안 해줬는데, 지금 흡수 방출 열량이 0인 걸 봐서는 지금 얘는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부피가 줄었으니까 지금 W, 델타 U랑 W 더해서 0이 돼야 하니까, 그걸 고려했을 때 W가 마이너스 100 그리고 델타 U가 플러스 100일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선지를 보면 판단하기가 좀 쉬워요.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지금 이 DA 과정 이거 보시면은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100이 됐죠. 변화했죠. 그럼 높다는 게 맞을 거고, 기억은 마이너스 400이니까 400 맞고요. 지금 증가량 감소량은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400이 맞고, 요것도 따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받은 열량 분의 총 한일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받은 열량은 플러스만 취급합니다. 플러스만. 그래서 지금 열량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저기는 플러스. 그래서 500이랑 150만 쳐서 650. 그리고 총 한일은 그냥 마이너스도 다 반영을 해서 250 이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답은 13분의 5인데 13분의 4니까 디귿은 틀렸죠. 답이 3번. 마지막으로 20번. 얘는 이제 전형적인 그냥 역학적 에너지 문제인데, 얘는 좀 표를 이용하면 쉬운 유형이긴 합니다. EP, K. 얘가 지금 중력 포텐셜, 얘가 운동 에너지 말하는 거고, 지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5다 라고 했기 때문에 2제로다 라고 해서 플러스 2제로 써주시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4, 2제로 인 것을 볼 수가 있고, A는 지금 수평면 위에 있으니까 네,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겠죠. 이제 얘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2제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세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제로가 돼야 되죠. 따라서 요 안에 들어갈 거는 플러스 2제로다 라는 것을 알아내 주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력이 같겠죠. 그러면 이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k가 지금 속력이 같은 상황이니까 v 제곱은 같고, m 그러니까 질량이 b가 a의 2배여야겠네요. 따라서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A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는 구간 P를 지나 정지해 있던 물체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동하던 물체 A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는 구간 P를 지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일단 이 구간 P에서는 물체 A가 운동하는 방향인 오른쪽으로 힘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구간 P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 정지해 있는 B에 부딪혀서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때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V라고 일단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더 읽어보면, 그림 나는 A와 B가 충돌할 때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힘의 크기하고 시간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는 충격량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서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와 결국엔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 그림 나에서의 그래프는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제 다시 그림 가를 보게 되면은 B의 처음 운동량은 지금 정지해 있기 때문에 0인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지금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B의 운동량은 지금 3mV가 됩니다. 근데 이때 B의 운동량 변화량은 3mv 빼기 0, 즉 나중 빼기 처음인데 이게 6mv이기 때문에 이때 V는 2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P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중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운동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의 질량은 m 플러스 3m, 그리고 속도는 지금 2V로 가고 있으니까 8mV의 운동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A의 운동량은 지금 A가 m이기 때문에 mV가 되죠. 근데 지금 8mv 빼기 mv를 하게 되면은 7mv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간 P에서 물체 A에 주는 힘의 크기가 7mv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은, 그림은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를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점 P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 P에서의 속력은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면은, 물체가 연지갈의 방향으로 운동하여 점 Q를 지나 점 R에서 속력이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점 R도 점 P와 같이 속력이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와 Q 사이, Q와 R 사이의 거리는 L로 같고 물체의 질량은 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P와 R의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점 P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존재할 수 없고, 지금 변형된 길이가 없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때 P에서도 물체 M이 있기 때문에 mg만큼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점 R을 보면은 점 R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운동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점 R도 P와 같이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 R은 점 P와 달리 늘어난 길이가 총 2L만큼 있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 R도 M이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일단 mg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니디를 살펴보면은 기억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 kx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k가 탄성 개수로 용수철마다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R과 Q는 같은 용수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K는 같은 값을 나타내고, 이때 X는 변형된 길이를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서 R은 2L만큼 늘어났고 Q는 L만큼 늘어났죠. 지금 이게 X제곱이기 때문에 2L 제곱하고 L 제곱을 넣으면은 R이 Q의 4배가 되므로 R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억은 맞고, 니은을 보면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조사한 거에서 P는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하죠. 근데 Q는 지금 L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고, 물체 M이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이 존재하고, 점 P에서 물체 M이 달려있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 Q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점 P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값이 점 Q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 같습니다. 근데 니은을 보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P를 보면은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P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만약 100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지금 Q에서의 이 값을 모두 다 더한 게 100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운동 에너지를 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100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P에서가 Q에서보다 이 포텐셜 에너지 값을 더한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용수철 상수는 L분의 mg이다. 그러면 이 용수철을 다시 보면은 지금 이 점 R이 있는 것을 지표면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이 점 P를 보면은 지금 이 길이가 2L 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값은 mg 하고 2L을 곱한 값입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값이 지금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값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 k 2L의 제곱과 mg 2L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k 2L의 제곱은 mg 2L인데 2L이 일단 약분이 되고, 지금 2도 약분이 되기 때문에 k는 1분의 mg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디귿이 맞고,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 가는 일정량의 이산기체가 들어있는 열전다이 잘 되는 실린더에 단열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의 실린더를 물속에 넣었을 때 피스톤이 서서히 올라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기억을 보면은 기체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피스톤의 부피가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나에서의 높기 때문에 지금 부피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체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가에서다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체의 온도가 나에서 가에서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에서 나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피가 증가했잖아요. 기체의 부피가. 그러면 지금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